practice 1-4 input variable입니다. 앞에서 input과 output에 대한 내용을 배웠죠. 즉, 파이썬에서 입력값은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파이썬이 인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입력이 파이썬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출력으로 발생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의 데이터 형태를 배웠었죠. 예를 들어 숫자, 아니면 불리언값, 그리고 문자, 이 3개가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이거를 결합시킨 리스트, 튜플, 그리고 셋, 마지막으로 딕셔너리, 이렇게 7가지의 종류가 실제 파이썬에서 입력값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이런 7가지 형태로 출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7가지 종류를 여러 가지를 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에 하나를 할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입력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파이썬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앞에서 input, output 이라는 파일명에서 수강을 하셨다면, 이번 챕터에서는 input vari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를 보면 파이썬에서 변하는 데이터 형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변한다. 갑자기 뭐가 변한다는 거지? 우린 이미 7가지의 데이터 형태를 받았는데, 도대체 이 7가지 중에 뭐 값이 바뀐다는 뜻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실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7가지의 데이터 형태를 사용하는 건 맞지만, 그걸 일일이 사실은 타이핑을 하거나 그거를 하는, 타이핑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타이핑 말고 그죠? 이 타이핑을 할 때 길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길어지거나 양이 많아질 때 이걸 다 타이핑하거나 하는 것보다 대부분 우린 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미 타이핑 되어 있는 특정한 형태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걸 어딘가에 저장해 둬야 될 거예요. 저장해 두고 그걸 무언가 내가 다른 분석을 할 때 활용을 해서 전처리를 하거나 뭐 분석을 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거나 이런 걸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실제로 이 7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일일이 타이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타이핑을 하든 타이핑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불러오든 그거는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될 거예요. 저장을 해놔야 그거를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매번 타이핑하는 양이 많다고 생각해보면 그걸 일일이 타이핑하면서 활용하는 거는 조금은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장하는가? 일단 이 내용의 시작을 이 예시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7가지의 형태 중 이렇게 10, 그리고 100, 숫자죠. KK를 따옴표로 묶어둔 건 뭐죠? 문자입니다. 반면 이 문자를 대괄호로 묶은 건 리스트입니다. 이런 형태가 실제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값, 데이터 형태인데, 이거를 반복해서 쓰는 일을 좀 줄이고, 그리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값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특정한 이름으로써 할당, 저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name, age, location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수의 정의는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파이썬에서 변하는 데이터 형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예시에서 age를 보세요. age는 오른쪽에 있는 100이란 숫자 데이터 형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에 다시 age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다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즉 age는 원래 100이었다가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age를 출력하면 10이 출력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0과 10은 고유한 데이터지만 이걸 우리가 특정 지정 이름으로써 할당을 했을 때 이 age에 들어있는 값은 처음엔 100이었다가 다음엔 10이 되었죠. 이렇게 age와 같은 변할 수 있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 문자열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한 이 이름을 변수라고 합니다. variable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값들을 직접 타이핑을 하든 아니면 데이터를 불러오든 그 값은 아마 99.9%의 확률로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정한 특정 변수 이름에 할당을 한 후에 그걸 사용해서 핸들링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것이고 그리고 오류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변수 이름, 변수명에는 값이 재할당될 수가 있고 따라서 값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살짝 이해를 했고 이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변하는 데이터의 형태는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배우는 게 이 input variable 챕터의 결론입니다. 파이썬은 데이터형의 연산자를 직접 계산 출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00 더하기 10, kk 더하기 서울 이런 것들 결합시키면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는 이 값들을 직접 타이핑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형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특정 변수라는 이름으로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이썬이 이해하는 데이터의 형태,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에서 데이터의 형태 변환, 그리고 파이썬이 사용하는 연산의 형태, 이 세 개는 인풋, 아웃풋에서 배웠던 챕터 3개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변수에서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파이썬이 이해하는 7가지의 데이터 형태를 변하는 데이터 형태인 변수로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장된 값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값으로 다시 한번 재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숫자든 문자든 무엇이든 간에 변수 자체에 들어있는 값으로 마찬가지 연산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배웠던 이론은 동일하게 변수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변수라는 개념만 익히면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variable은 변할 수 있는 값, 그래서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데이터의 형 혹은 값을 기억해 두기 위한 저장소입니다. 7가지 데이터 형, 그것들을 임시로 잠시 저장했다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age로. 또는 영구적으로 한번 할당을 시켜서 변하지 않도록 보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변수를 만들고 데이터형을 담아 할당 또는 저장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 이론들에서 변수를 간간히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변수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이미 몸으로서 체득하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듣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프로그래밍에서 같다의 의미는 기호는 는이 하나가 아니라 는이 2개였습니다. 연산자 내용에서 설명드렸었죠. 반면 사람이 의미하는 같다 표시 하나의 경우 프로그래밍에선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내가 작성한 변수 이름으로 할당 또는 저장하는 것
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할당한다, 저장한다라는 것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어가 혹시 헷갈리시면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든 문자든 7가지 데이터 형태를 담아서 이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 여러분들은 사용해 보셨고, 그리고 앞에 강의에서도 많이 봤고, 단 새롭게 정의하건대 변수라는 이름만을 정의했을 뿐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였구나. 값을 할당해서 사용하는 대상 자체가 이제부터는 변수라고 칭하는 거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변수를 뭐 아무 이름 쓰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변수라는 거는 이름을 생성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의 규칙을 지킨 경우만 파이썬은 아, 이것은 변수구나 라고 인지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틀렸으면은 변수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변수 이름, 지금은 심플하게 x 또는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보여드렸던 name, age, location 다 변수인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문 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밑줄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문자 중에는 유일하게 밑줄만 사용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 숫자 쓸 수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시작을 할 때 문자로 시작을 해야 하지 숫자로 시작하면 변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특정 값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숫자로 시작하면 이건 변수가 아니라 어떤 값일 거겠니? 값이 아닐까? 이렇게 파이썬은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자로 변수 이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줄 문자 또 마찬가지 문자이기 때문에 이 밑줄 문자로 시작해도 변수로 인지합니다. 다음, 숫자로만 구성된 변수는 사용할 수 없다.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파이썬은 일단은 변수라기보단 우선 데이터의 7가지 형태 중에 하나인 숫자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한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age라고 소문자 형태로 썼는데 a만 대문자로 age를 쓰면 다른 변수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ag, 소문자 age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대문자이든 우리 눈엔 똑같은 의미지만 컴퓨터 입장에선 문자 중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최종적으로 형태가 동일한 것만 같은 변수를 인지하고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변수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특수 문자 그리고 빈칸 이런 것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밑줄의 형태만 문자를 인식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심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굳이 몰라도 괜찮긴 한데 앞에 내용에서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파이썬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가장 심플하고 그렇죠? 사용하기 가장 간단하다 이런 얘기의 연장선이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예시 먼저 보면 대표적으로 C 언어, 파이썬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자, C 언어의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샵 include studio h는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내가 a 그리고 b 또는 c라는 변수를 쓸 거야 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앞에 int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란 변수엔 int 값만 넣을 거야. b라는 변수에 int 값만 넣을 거야. c라는 변수에도 int 값만 넣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즉 변수 이름도 저장을 하고 그 변수에 어떠한 값의 형태가 들어갈지를 미리 결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A에는 실제로 20, B에는 20, 100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int가 아닌 값이 들어가면 에러가 납니다. 나는 이거를 처음에는 20을 생각했는데 그냥 문자로 바꿨어,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해서 문자를 넣는 순간 에러가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위의 형태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다음 C는 A 곱하기 B를 할당해서 저장해 다오. 그리고 print f라고 되어 있죠. 뭐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출력해 다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를 파이썬으로 변경하면 단 두 줄입니다. 물론 줄의 차이는 여러 개 둘 수 있지만 가장 쉽게 했을 때 두 줄입니다. 나는 A 그리고 B란 변수를 쓸 거야. 여기에는 20과 100을 넣을 거야. 그리고 출력해. A 곱하기 B를. 이게 가능한 게 파이썬입니다. A와 B에 20 또는 100 그리고 다른 형태의 문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파이썬은. 바꿔도 됩니다. A, B 20, 100 했다가 다시 A, B는 뭐 KK 그리고 뭐 유니버시티 이런 결합시키면 들어갑니다. 이거 형태를 할당하는 이런 작업, 이 네 줄이 파이썬엔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C 언어에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선 이렇게 값을 하나씩만 할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A, B는 20, 100 이거 조금 약간은 깔끔해 보이지 않는 형태인 건 맞아요. 뭔가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파이썬은 알아서 값들의 위치까지 파악을 해서 첫 번째 자리엔 20, 두 번째 B엔 100을 자동으로 알아서 할당을 합니다. 최대한 사람의 인식 그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A랑 B 쓸 거야. 여기엔 20과 100 넣어줘.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print A 곱하기 B를 출력. 반면 C에서는 바로 넣을 수는 없어요. C라는 것을 할당한 다음은 그 값만 출력해야 되지 연상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C 언어와 파이썬을 비교해 보았지만 변수 생성 시 타입 이런 형태 선언 없습니다. 변수 생성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아직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많은 걸 배운 건 아니지만 앞에 내용의 연장선으로 무언가 심플하다 라는 느낌은 드실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걸 그대로 써도 파이썬은 어느 정도 인식하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수라는 내용을 거의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변수를 생성할 때 변수 이름 이렇게 뭐 규칙이 많이 있다곤 하지만 이 규칙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이 규칙을 사용해서 결국 여러분들은 변수명을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A는 500, 800, 600, 1200 리스트입니다. 이걸 A에 할당 또는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뭐 코드가 길어지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넣었는데 A에다가 이게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값이지? 이게 뭐 주식 값이었나? 아니면 뭐 이게 뭐 자동차 생산 개수인가? 휴대폰 판매량인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보다는 이렇게 price flow라고 해서 가격 흐름 이 내용은 시간이 흐를 때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500, 800, 600, 1200으로 바뀐 흐름이다 라고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여러분들 센스 있잖아요. 창의성 있잖아요. 그 센스를 반영해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변수를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너무나 센스 있는 장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좀 재밌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서 이 코드를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코드는 상대방 또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케이스를 반영을 해서 최대한 나도 헷갈리지 않고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쉬운 방식으로 변수 이름을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센스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재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 생성 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 파이썬에서 변하는 데이터 형태를 관리하는 건 변수를 쓰는 거구나 라고 눈으로 봤지만 정확하게 내용으로 정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하는구나. 특정한 변수 생성 규칙이 있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생성 과정이 훨씬 심플하다. 그리고 변수를 생성할 땐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센스를 반영해서 최대한 본인도 나중에 보았을 때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이걸 보자마자 이 값들은 혹은 이 데이터는 어떠한 걸 의미하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 헷갈리지 않도록 선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변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을. 자, 앞에서 제가 변수 생성 규칙을 포함해서 변수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처음, 숫자가 가장 처음에 등장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대신에 제일 앞에 있는 글자를 4로 시작하고 4ppl이란 변수에 10을 할당하였습니다. 이걸 실행하면 에러가 납니다. invalid syntax라고 나오죠. 나는 파이썬의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걸 봤어. P는 알겠는데 4라고 시작된 거는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50이란 값을 어드민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드민이란 변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50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4pple 대신에 apple. 근데 이 a는 대문자입니다. 여기에 60이란 숫자를 할당했고 이 대문자 애플을 실행하면 60이 실행되고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a를 소문자로 해서 우리 눈엔 이 애플이나 이 애플 동일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 70을 할당한 다음 애플을 실행하면 이 소문자 애플은 70이 실행이 되고 그러면 대문자 애플은 어떻게 값이 그대로일까? 바뀌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과연 대문자 애플과 소문자 애플이 같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비교 연산자는 는을 2개 쓰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여 진짜 라지 애플과 스몰 애플이 같은지 비교했더니 false, 아닙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값 어드민 50이었죠. 라지 애플 60, 스몰 애플 70을 모두 출력하면 실제 50, 60, 70 별도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어떤 데이터 그리고 어떤 값의 형태를 반영할지 선언할 필요가 없는 게 파이썬의 장점이었죠. 파이썬은 알아서 인지합니다. 너가 10을 넣던, 너가 문자로 넣던, 리스트로 넣던, 뭘 넣던 너는 마음대로 넣으세요. 내가 이 값을 파악해서 이게 7가지 데이터 형태 중 숫자면 숫자를 인식할게. 문자면 문자를 인식할게. 이런 겁니다. 자동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x에 10을 할당한 후에 type x를 실행하면 int 숫자인데 int 값이라고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y는 hello world 라고 되어 있는데 이 y 값을 실행하고 타입을 확인하면 알아서 string이라고 인지합니다. 내가 넣을 값이 무슨 형태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코드로 녹여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Z는 중괄호가 있죠. 그리고 name이란 키는 kk란 value로 이루어진 딕셔너리입니다. 이걸 할당을 하고 선언하면
실행했을 때 dict라고 입력합시 값은 딕셔너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인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예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변수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생성 규칙을 지켜서 어떻게 변수명을 꾸며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도 헷갈리지 않고 상대방도 헷갈리지 않도록 변수명을 선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변수를 사용해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은 예약어, 외장함수, 내장임수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있었고요. 이걸 확인해 볼 겁니다. 도대체 예약어가 뭐야? 외장함수? 내장함수 이건 뭐야? 이 이름을 쓰지 못한다는 게 뭐지? 라는 걸 확인해 볼 겁니다. 다음 1-2에는 실제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들을 확인해 볼 거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3에는 비어있는 변수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지, 아니 변수에 비어있는 걸 왜 만들어야 됩니까? 물론 당장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하려면 데이터 입력을 하고 이걸 변수에 지정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값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지만, 실제 로지컬하게 무언가 함수를 만들고 기능을 추가하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값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상당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줄이고 좀 더 깔끔하게 코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변수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비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 용도로 일단은 비어있는 변수를 생성하는 내용을 1-3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연산에 대한 내용이 1-4, 1-5에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미 파이썬이 이해하는 데이터 형태, 그리고 형태 변환, 그리고 연산의 형태라고 앞에서 배웠던 인풋 아웃풋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사실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한테 예시로서 일부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교 연산 관련된 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형태 중에서 숫자, 불리언, 문자 말고 여러 가지를 묶어 놓았던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특정한 값들의 묶음, 그리고 그 묶여 있는 것들이 만약에 순서가 있으면 그걸 시퀀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시퀀스. 이러한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 파이썬이 사용하는 변수라는 데이터 형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변수라는 걸 쓰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지만 파이썬 예약어, 외장함수, 내장함수 이름은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약어가 무엇이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배운 건 아닌데 앞으로 배울 조건문에 쓰이는 if, 반복문에 쓰이는 for, while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비교 연산 이런 거 할 때 and 또는 or 이런 거 있었죠. 즉 파이썬이 태생적으로 나는 이런 단어들을 내가 파이썬을 작동하는 데 쓰는 특정 기능으로 활용할 거야 라고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여기선 파이썬 예약어라고 합니다. 예약어.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함수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프린트, 출력하는 함수였죠. len, 길이를 추정하는 함수였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 그리고 이건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다른 함수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함수와 같은 특정 기능을 담고 있는 걸 가지고 온다면 그런 외장 함수도 변수명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외장함수, 내장함수는 사용이 불가라기보다는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변수명으로 쓰고 나면 그 내장함수, 외장함수의 기능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임의로 쓰고 있는 이런 프린트를 예를 들어 변수명을 쓴다고 하면 뭐 되긴 할 수도 있는데 버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단 이 프린트의 기능이 상실돼요. 왜? 가장 최근에 내가 선언한 변수로 할당한 값만 기억을 하고 그 기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권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파이썬이 다시 한번 본인이 쓰고자 미리 예약해 놓은 기능들의 워딩 그리고 기본적인 함수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예약어 reserved words라고 해서 파이썬이 이미 내가 사전에 문법적인 용도로 파이썬 사용할 때 쓸 거야 라고 선언했어요. 그런 것들을 예약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예약어가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여기 써놓긴 했지만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약어를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외장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keywords라는 외장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단 임포트 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임포트 이런 걸 세세하게 안 배웠습니다. 그냥 느끼세요. 일단은 뭔가 키워드라는 함수를 가져왔구나 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 이 키워드 함수의 안에 KW list라는 게 있어요. 즉 키워드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예약어 목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길이 몇 개나 돼? 라는 걸 출력합니다. 그리고 프린트에 괄호 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공백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공백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키워드의 키워드 리스트가 무엇인지 출력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실행했을 때 총 키워드 리스트는 36개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과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PC 환경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미세하게 있을 수가 있고 저는 일단 36개로 뜨고 어떤 값이 키워드인지 예약어인지 봤더니 false, none, true, true, false는 불리한 값으로 쓰이죠. and, as, assert, async, await, break 뭐 되게 많죠. 몇 가지는 본 것도 있을 거예요. del 본 것 같기도 하고요. in, is, not, or 그렇죠? return return 아직 안 봤나요? 아무튼 이런 것들 몇몇 워딩들이 있고 앞으로 이 워딩들의 기능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일부 워딩들은 이런 것들은 파이썬이 먼저 선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절대로 변수명을 사용하지 말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외장 함수 함수라는 거를 아직 여러분들이 잘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데이터 형태를 출력하고 싶어. 그럼 사실 이 프린트라는 출력 기능을 가진 무언가 기능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걸 나는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 만들지 않고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 그걸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걸 불러와서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통상 함수라고 많이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뭐 클래스라고도 하는데 함수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범주는 함수, 모듈, 패키지, 뭐 라이브러리 이러한 것과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긴 합니다. 근데 이름에서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소개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일단 간단한 가장 심플한 함수의 용어를 가장 많이 쓸 거고요. 이 프린트도 함수인 겁니다. 렌도 함수인 거고 실제 설명을 보면 설명이 나오죠. 나는 print the value, 밸류 출력합니다.
이런 기능을 가진 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모듈, 패키지 혹은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 자동차를 만들 때 바퀴, 핸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최소한의 단위의 구성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듈은 좀 더 함수의 기능을 일부 붙여서 좀 더 상위 클래스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자동차를 잘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뭐 내비게이션 그리고 핸드폰 연동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런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의 묶음을 만들 수도 있겠죠. 기능만 붙여서 그거를 모듈로 만드는 거예요. 모듈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하드웨어 뭐 엔진 붙이기 바퀴 꼽기 핸들 꼽기 그럼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움직이기 뭐 이런 기능들은 별도의 모듈 이름으로 또 지정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정해진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모듈 두 개를 결합시켜서 자동차라는 패키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게임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특정 게임에서 뭐 자동차 게임이면 너무 그런가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자동차 게임이면 뭐 캐릭터 역할이 있겠죠. 그 캐릭터는 운전을 한다. 아니면 뭐 캐릭터의 꾸미는 기능을 산다. 이런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을 묶어서 캐릭터라는 모듈을 만들 수 있고요. 자동차 마찬가지 자동차 모듈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패키지 즉 게임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보는 앱들 수많은 앱들 전부 다 사실은 일종의 라이브러리 패키지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 기능이 완성되기 위해서 굉장히 하위에 세세한 기능들의 묶음인 함수, 모듈의 묶음이 무궁무진하게 많게 결합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한다는 건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분석이 굳이 아니더라도 개발을 하든 개인적인 호기심을 하든 게임을 하든 놀이를 하든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센스와 창의성으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비즈니스에 응용되는 모듈,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돈을 벌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날씨를 예측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간단한 파이썬의 기초 기능들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 이름이 되던 모듈의 이름이 되던 혹은 수많은 함수의 이름이 되던 이런 것들의 외상함수 이름도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면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 써있죠? 예, 상관없지만 기존 모듈 함수 사용 불가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이 외장 함수 자체를 변수로 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시를 여기 넣어놨는데 만약에 키워드라는 걸 키워드 되어 있죠. 지금 임포트해서 함수의 기능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별도의 셀을 하나 만들어서 일단 얘를 설명하고 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dir 명령어로 키워드 함수를 볼게요. 지금 키워드는 어떤 함수, 모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러왔고 dir은 내부적으로 이 함수에 어떤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지 showing,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게 키워드를 안에 값으로 넣고 dir을 하면 언더바 all, 언더바 built-ins 그리고 캐시 그리고 여기 is 키워드 리스트라는 게 있죠. 이렇게 애초에 키워드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dir을 실행하면 사실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교수님은 어떻게 알고 kw 리스트라는 걸 붙였지? 사실 함수에 dir을 쓰면 내부에 어떤 내장 함수가 있는지 나와요. 키워드는 일종의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교를 하자면
이 키워드 안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를 쇼잉해 주는 게 dir 기능인데, 이렇게 보면 KWList라는 게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쓴 거긴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키워드에서 점을 누르고 만약에 탭을 누르면, 탭만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탭을 누르면 애초에 내장함수 목록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다른 여기 설명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아마 버전상 추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제가 버전상 추가가 된 것들이 여기 탭 눌렀더니 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 네 가지. 이 언더바 되어 있는 건 왜 안 뜹니까? 사실 이 언더바라는 거는 실제로 자주 쓰기 위한 기능이라기보다 이 기능을 만들거나 좀 더 체크, 환경 설정을 위해서 만드는 변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수 또는 기능인데, 그런 걸 언더바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기능이라기보단 이 기능들을 만들기 위한 변수 또는 뭐 세부 기능 이런 것들이고요. 실제 우리가 쓰는 건 이 네 가지가 키워드에서 내장 함수로 구성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키워드 10이라는 걸 할당을 하고 dir 키워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다른 게 나오긴 하는데, 즉 키워드에 숫자가 할당이 되었고, 이 키워드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한 함수들 막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이런 거는 본 적도 없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이걸 해보는 게 낫겠네요. 이런 것들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 CV에서 할당되는 함수는 앞에 제가 출력했던 dir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다른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 건데, 그 상태에서 KWList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장함수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쓰면 뭐 사용은 가능한데, 내가 애초에 의지를 했던 그리고 의존했던 키워드 원래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이 기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불러야 됩니다. 임포트에서. 어쨌건 지금 그런 디테일한 것보다는 요약하면, 외장함수 이름으로 써도 되는데 기존의 기능을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판다스라는 내장 함수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너무 이름이 기니까 PD로 줄여서 내가 사용할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PD에는 어떠한 내장 기능이 있는지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내용 다 모르셔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불리언 디타입, 카테고리컬, 많죠. 데이터 프레임, 뭐 인덱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많이 쓰게 될 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피리오드, 시리즈, 타임 델타, 이런 것들, 어레이, 멀지, 옵션스, 피봇, 그리고 리드, CSV, 리드 엑셀. 느낌이 엑셀 파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런 기능입니다. 리드 테이블, 그리고 to data type, to numeric, to pickle, unique 이런 것도 있습니다. 즉, 이 판다스라는 모듈을 불러와서 이 안엔 세부적인 함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이름들은 써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이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장 함수. 애초에 파이썬에서 뭐 추가 이런 거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를 다 built-in function,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별도의 모듈 이런 거 설치가 없어요. 굉장히 수많은 내장 함수가 존재합니다.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사용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일단 제가 페이지를 열었는데 내장 함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ABS 여러분 보신 것도 있을 겁니다. sorted, 저 dir 방금 봤죠? int, string, is instance, sum, 뭐 그리고 float, print, type, len, max 이런 것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미 문서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파일에서 내장 함수가 밑줄 되어 있죠. 별도의 URL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페이지가 뜨면서 내장 함수가 무엇이 있는지 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선 일부 내장 함수들을 설명드릴게요. ABS, absolut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3이란 값을 받아서 절대값 출력합니다. 이 기능이 궁금하시면 Shift 탭을 누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absolute value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실행하시면 3이 나옵니다. max 값은 1과 2라는 뒤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값들 중에 최대 값을 출력합니다. 당연히 2개 이상에 대한 리스트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리스트에서도 최대값을 반환합니다. 최소값 마찬가지고요. 리스트에서도 최소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연산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제곱은 파이썬에서 별 2개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의 4승이라서 16이 나오는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 내장 함수를 쓰면 파워의 약자인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의 4승을 파우 2,4라고 하면 2의 4승을 출력해 줍니다. 마찬가지 3의 3승 그리고 2의 -1승 2분의 1 값도 내장 함수로 제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 함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레인지 함수라는 게 이것도 사실 함수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몇 번 간격으로 시퀀스를 만들지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와 스텝은 생략이 가능하고 생략할 시 스타트는 0으로 그리고 스텝은 1로 디폴트로 자동으로 고정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0 이상 10 미만의 시퀀스를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range 함수에 10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하면 자동으로 여기에는 0,10이라고 나왔지만 스타트 값은 0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스텝은 출력되진 않았지만 자동으로 1로 인지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실제 값이 아니라 range 함수의 재표현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 이거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range 10을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나는 만약에 이 값을 리스트로 출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리스트로 표현을 해서 이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0부터 9까지의 시퀀스 리스트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시작점을 3으로 바꾸면 3 이상 10 미만인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3, 4, 5, 6, 7, 8, 9까지만 표현됩니다. 그리고 0, 3, 마이너스 1이라고 넣으면 역 시퀀스가 생성됩니다. 역 방향. 근데 0, 3이면 0 이상 3 미만이니까 0, 1, 2가 되겠죠? 그걸 역 시퀀스면 2, 1, 0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빈값이 나오죠? 빈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래 설명하겠지만 이 간격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순서가 아니라 파이썬의 인지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0에서 3으로 갈 때 역으로 내려갈 값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서 0, 1, 2니까 거꾸로 가 이게 아니라
0, 1, 2 증가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역으로 내려갈 게 없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3 이상 10 미만 1이 아니라 2를 넣으면 이 간격으로 3, 5, 7, 9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자, 이걸 활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10 이상 3 미만 역 시퀀스, 즉 애초부터 10부터 3까지 내려가는 게 감소하는 수준으로 되어야지만 역 시퀀스가 작동을 해서 10부터 3 미만이니까 4까지가 출력되는 겁니다. 이걸 리스트 말고 튜플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튜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레인지 10을 튜플로 받으면 0부터 9까지의 튜플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hello 라는 문자를 리스트로 받으면, 이 리스트라는 건 내장 함수인데 이렇게 각 값들을 분리해서 리스트로 저장합니다. 튜플도 마찬가지 값들을 분리해서 튜플로 저장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퀘스천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위에 배웠던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아래와 같은 튜플 값을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값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약어, 외장함수, 내장함수의 기능들을 살펴보기도 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은 변수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추드립니다.